시장의 저점은 어디일까? 시장의 반등 지점은 어디일까? 여러 가지 악재와 호재 속에 진짜를 찾아내는 능력,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시장 상승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추세부터 살펴볼게요.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총 1억 4,300만 달러가 순유입되어 최근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규모의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중 가장 두드러진 곳은 1억 1,740만 달러가 유입된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 이날 피델리티 ETF 한 곳으로 전체 순유입의 약 82%가량의 자금이 유입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3,02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한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현물 ETF가 2위를 1,280만 달러를 기록한 바네크 비트코인 현물 ETF가 3위를 기록했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에서는 이날 2,700만 달러 상당히 유출됐지만 그 규모가 평소에 비해 많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날 현물 ETF 시장이 개장되던 시각 비트코인 가격은 5만 5천 달러 부근이었는데 마감시 가격은 5만 6,400달러 선이었거든요. 대략 5만 5천 달러에서 5만 7천 달러 사이 가격대에서 30일 만에 최대 유입이 들어온 셈인데, 지난 30일 동안을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 최고점은 7만 1,700달러였고 고점 대비 20% 이상 저렴한 가격대까지 내려오자 현물 ETF 시장 투자자들의 지갑이 열렸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데, 여기서 채권 분석가에 따르면 출시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가는 약 6만 500달러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5만 5천 달러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도 매수에 나설 만큼 싼 가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더불어 이러한 미국 ETF 시장이 마감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올랐는데, 일요일인 7일 한때는 5만 8,400달러 선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좀처럼 가격을 지탱하지 못하고 7일 오후부터 다시 5만 6천 달러대로 하락했는데, 이런 가격 흐름이 발생한 이유는 비트코인 장외거래 OTC 잔량이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관련 자료에 따르면 OTC 잔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7월 1일 폭락이 있었던 금요일과 이튿날인 토요일까지 비교해봐도 OTC 잔량은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큰 규모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OTC 시장 참여자들이 보기에는 하락했던 가격 선마저도 그다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모습으로 볼 때 미국 현물 ETF 시장과 OTC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격차는 매수와 매도 행위를 통해 점차 맞춰질 것으로, 그동안 시장 추이를 잘 읽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시장이 하락한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되던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추세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해요. 현재 독일 정부는 올해 초 영화 불법 복제 사이트 무비2K에서 5만 BTC를 압수한 후 지난달 코인베이스, 비트스탬프, 크라켄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로 전송하기 시작했고,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자료에 따르면 독일이 이번 달 들어 매일 BTC를 송금했다고 밝혔거든요. 그에 따른 움직임으로 독일 당국과 연결된 비트코인 주소가 이번 주말에 관련 주소로 4,047만 달러 상당의 700BTC를 추가로 송금했고, 여기서 이 관련 주소 이름이 139 POP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처럼 라벨이 없는 주소는 기관이나 장외 서비스 제공업체의 소유일 수 있으므로 이번 이체는 자산을 판매하려는 잠재적 의도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처럼 독일 정부가 해당 주소와 상호작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지난 3일 동안 독일 당국은 이 지갑으로 1,200BTC 이상을 송금했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매도 물량 역시도 예상되고 있는 상태로 이번 거래로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약 23억 달러에 해당하는 39,826 BTC로 감소했죠.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매도 활동은 독일 연방의회 의원인 조하나 코타르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코타르는 비트코인이 국가 자산을 다각화하고 기존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비트코인은 희소성과 디플레이션을 방지하는 특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통화 평가 절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보유 자산을 성급하게 매각하는 대신 종합적인 비트코인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여기서 토론의 창립자 저스틴 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독일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 자체가 별 소용없다고 보는 건, 이 관련 물량을 매입한다고 해도 2023년 이후 총 누적 실현 가치의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요. 즉 다시 말해 독일 정부가 현재 매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압류 물량은 생각보다 미미하기 때문에 원래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전부
대량으로 매도하는 게 아닌 이상 시장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은 생각보다 큰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리플의 전망에 대해 1조 달러와 경쟁에도 리플이 손색이 없다는 분석이 있어 주목받고 있거든요. 쿠이셔의 연구자이자 진행자인 롭 커닝햄이 XRP는 글로벌 결제 마찰, 사기, 수수료 및 외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이 외에도 3에서 5초 안에 빠른 결제 시간으로 엄청나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이에 대한 저항 세력이 대항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더불어 일전에 JP 모건과 같은 거대 금융기관 역시도 일전에 XRP와 리플을 기존 시스템에서 국경 간 지불에 갇힌 1200억 달러의 규모의 가치를 풀어내는 유동성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현 시점에선 다른 금융 시스템이나 디지털 자산은 XRP가 제공하는 유용성 수준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XRP의 진정한 가치는 프로토콜과 기술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 가치를 인식하게 되면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겠죠. 즉 다시 말해 XRP가 보여주는 기술력과 글로벌 지불 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XRP의 가격이 현재처럼 낮게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망에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가격이 저렴한 상태예요.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XRP가 5에서 10달러 정도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꾸준한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투자자분들은 리플이 소송에만 너무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미래 전망에 대해 잊으시는 경우가 많지만 리플은 전 세계의 돈을 이동하는 통로를 구축하고 지불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래 디지털 통화 시대에 대한 완벽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불어 어쨌든 현 시점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소송 역시도 바이낸스와 SEC의 소송을 시작으로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 선례가 나오고 있고 올해 말에 있을 미 대선까지 친암호화폐적인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리플의 유리한 환경들이 계속해서 조성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낮고 잠재력은 엄청난 최고의 암호화폐 중 하나가 리플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현재 시세가 재미없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엄청난 전망을 가지고 있는 리플의 미래를 기대하시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